안녕하세요, 슈머TV입니다. 지금 제 차 서부사업소에서 그 정비 받고 출고했어요. 그래서 지금 진동 측정기를 핸들에 놓고 똑같이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할게요. 지금 P 모드고요. 변속 한번 해볼게요. 에어컨 3단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R N D 사이드 브레이크가 잡혀 있어서 앞으로 가진 않아요. 다시 N N이에요. R 사이드를 풀고 P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딸바보입니다. 지금 제 차가 서부사업소에서 미션 정비 수리를 받고 지금 이제 출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를 지금 30분에서 40분 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미션을 교체하고 바로 고속도로에서 테스트 하는 게 좀 제한이 돼서 미션을 교체를 하거나 뭐 이렇게 수리를 하거나 뭐 엔진 쪽도 마찬가지고 센서 교체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미션을 담당하는 ECU인 PCU를 초기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학습됐던 값이 초기화돼서 너무 이제 RPM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그런 운전을 하면 미션이 이제 최적의 연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좀 안전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참고로 내비게이션 껐고요. 불빵만 지금 켜놨는데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구독자분들도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제 차 그 입고 전에 그런 주행했을 때 영상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뭐가 바뀌었는지 나아졌는지 좀 비교가 되실 것 같긴 하네요. 일단은 미션 소음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이 윙 하는 소리가 CVT 벨트 돌아가는 소리인데 그거는 그대로인데 미션이 바뀌었나? 서부사업소 미션 바꿔줬다고 하셨거든요, 진품으로. 정차할 때의 핸들 떨림은 많이 양호해진 것 같아요. 꼭 뭐 진동 어플로 측정 안 하더라도 손끝으로 이게 느껴지는 진동이 있거든요.
테스트하면서 디모드하고 그 다음에 수동 모드 이렇게 병행해서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차들이 많아서 이렇게 고속 주행 테스트는 못할 것 같고요. 저속 그 다음에 중속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제 차가 원래 4륜인데 가면서 이거 테스트 드라이브 하면서 4륜 모드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현지에서는 이런 길에서는 그냥 2륜으로 가도 되니까 제가 쓰던 차 이제 영상 찍으면서 그 19년식 렌터카를 몰았었는데요. 똑같은 이제 제 차는 4륜인데 렌터카는 디젤 2륜을 몰았었거든요. 19년식을 몰았었는데 미션 상태가 그렇게 좋다고는 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연비는 잘 나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렌터카가 안 좋은 게 운전하는 습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스타일이 어떤 이제 렌터카를 빌리신 분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 좀 에코 드라이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에코 모드 끄고 그냥 일반 컴포트 모드로 이렇게 주행을 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미션이 주말에는 그 리프트 올려서 좀 봐야겠네요. 차 상태가 지금 약간 이게 오르막인데 지금 7단에 크루즈 컨트롤 72km로 가는데 진동이 있네요. 이제 미션 쪽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는 엔진 쪽 문제인 것 같아요. 연료 분산 엔진 교통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은 3단으로 너무 더워서 2단으로 틀었다가 3단으로 지금 틀었습니다. 일단 이제 송풍구 바람 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영상이죠.
타던 차가 정비돼서 나오니까 확실히 렌터카 몰다가 차가 몰던 차 보니까 편하긴 하네요. 윙 하는 그 체인벨트 돌아가는 소리거든요. CVT의 고질병이라고 하면 고질병인데 이게 지금 새 미션이라서 아직 길들여지지가 않아서 윙 소리가 나는 건지 새 거라서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아니면은 미션 자체가 신품인데도 불량인 미션이 자체가 된 건지 이거는 제가 좀 타보면 알 수 있겠죠. 변속 충격이나 이런 거는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단 변속이 될 때 그러니까 서버답서 입고 하는 당일 영상을 보거나 그러시면은 변속 충격이 있었거든요. 주차장에 도착하면 또 한번 진동 어플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R&D 이렇게 변속할 때 진동이 얼마나 나오는지. 렌터카도 제가 19년식 디젤 이륜 모델도 제가 R&D 변속하면서 진동 어플을 찍었었는데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그 제조사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으시면 그 부품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증상이 만약에 재발이 됐다 그랬을 때 제조사 정비소를 가시면요 그 어떠한 제조사든 동일 증상, 동일 부품을 장착했는데 또 그 부품이 고장나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1년 2만 킬로 무상 보증 수리를 해줍니다. 어느 제조사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비를 출고하고 나서 자꾸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는 이유가 그 정비가 되고 나서 뭔가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정비 받은 쪽이 뭔가 볼트가 덜 조여졌거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바로 느껴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비를 받으시고 출고를 하시고 나면은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좀 평소 운전하시던 스타일대로 테스트 드라이브를 좀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제 차도 원래는 오늘 출고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한 며칠 전에 정비 완료됐다고 이제 출고를 했는데 출고를 탁송해서 이렇게 렌터카 기사님이 정비소에서 회사까지 몰고 오시다가 엔진 경고등이 점등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서부사업소로 다시 되돌아갔었거든요. 재입고가 됐었는데 재입고 되고 한 며칠 만에 다시 이제 받은 거예요. 정비가 이제 완벽하게 됐다고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파트장님께서. 그리고 요새 이제 뉴스에서 이슈가 됐던 게
그 르노 삼성 모 정비소에서 고객이 이제 차량 수리로 입고를 한 거죠. 이상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시각 차이일 수도 있고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정비사분이나 그 정비하시는 파트장님, 그러니까 정비사님 위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장시간 좀 테스트 드라이브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 시스템이 고객한테 먼저 사전 양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고객님 차량 뭐 정비를 뭐뭐를 했고, 정비를 한 결과 뭐 스캐너에 뭐 센서 이상 이런 게 있어서 뭐 그런 거를 뭐 초기화를 했고, 그런 거를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거를 그냥 출고하기에는 찜찜해서 좀 장거리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야겠다 판단, 그래야 이제 출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정비사분들이 계시면, 그러면은 고객한테 있는 거 그대로 해서 설명을 하고, 고객이 이제 만약에 동의를 해주면 장거리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는 건데,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장거리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고 뭐 2차 저차 해서, 그러니까 제 차 같은 경우에는 미션을 교체를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완벽히 작동을 하는지를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려고 장거리 운행을 했다.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일반 파트장님이 출퇴근을 하시면서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봤다. 이렇게 통보식하고 사전에 좀 장거리 테스트 드라이브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고객한테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는 거하고는 제 생각에는 고객 입장에서 이 오해 소지가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 같아요. 그래서 정비 업계 쪽에 만약에 계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고객들이 그 증상이 있으니까 그걸 고치려고 어쨌든 정비를 입고를 한 거잖아요. 뭐 기름값 뭐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객들이 그런 절차상에, 아니면 정비하는 그런 시스템, 고객과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을 불통이나 그런 거나, 아니면은 고객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정비사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정비를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객과 소통하신다고 하면, 그러면서 테스트 드라이브든 뭐 추가 정비를 하면서 또 고장이 또 발견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객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한다고 하면, 고객분들이 거의 90% 이상은 다 장거리 테스트 드라이브도 하셔서 완벽하게 좀 정비를 하셔서 출고를 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고객님은 좀 드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제 채널도 마찬가지고요. 실 오너분들에게 사소한 거라도 좀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저도 뭐 초보 오너인데 디젤을 생애 처음으로 몰아보는 오너고, 가솔린은 이 QM6 몰던 전차가 가솔린 1.5cc 소형 세단으로 몰았었는데, 그 차 한 15년 정도 되고 폐차하고 이제 QM6 4륜 디젤로 이렇게 넘어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증상은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네요. 그 위잉하는 CVT 체인벨트 소리만 빼고요. 뭐 CVT의 한계라고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속에서 예를 들면은 CVT의 그 체인벨트 소리가 어디서 유독 두드러지냐면요, 1단, 2단, 3단까지 한 4단까지는 1단에서 2단 변속되고, 2단에서 3단 변속되고,
3단에서 4단 변속되고 약 시속 50km, 60km 이상 주행을 하면 조금 이제 윙 하는 소리가 줄어들거든요. 중속 이상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 19년식 2륜 디젤 모델하고 제가 원래 4륜인데 2륜 모드로 계속 지금 에코 모드를 켜고 약 1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요. 연비 차이가 좀 나요. 같은 구간을 19년식 2륜 디젤로 왔을 때는 약 16.5 정도, 리터당 16km 정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제 차는 14.5를 기록을 하거든요. 이거는 오토스탑이 작동이 안 돼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서 나중에 주말에 한번 다시 봐야겠습니다. 제 차는 합성오일 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차가 부드럽긴 부드럽네요. 돌아가요. 렌터카를 합성을 쓰지는 않고 일반 광을 쓰실 것 같은데 디젤은 DPF 때문에라도 10% 정도 합성 오일을 추천을 드려요. 날이 더우면 DPF에서 그 포직된 애쉬를 태우려고 해가지고 오토스탑이 작동이 안 돼요. 그냥 계속 태우는 거죠. 후분사를 해서. 저도 디젤 엔진이나 그런 거를 잘 몰라요. 저는 뭐 정비 계통에 있는 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대신 이제 차계부 쓰면서 차량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차량을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하려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디젤 차가 처음 4륜 처음이다 보니까 고장 없이 좀 오래 폐차할 때까지 타고 싶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요.
렌터카 몰다 보니까는 드는 생각이 참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남의 차잖아요. 내 차가 아닌 렌터카니까 내 차 받은 차. 아, 남의 차라서 그런지 되게 운전을 하면서 불안한 거죠. 어디 기스나는 그것도 보상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담이 됐었는데 악셀도 살짝 덜 받게 되고 브레이크도 급브레이크 덜 받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자동차를 한 20년 뭐 이렇게 길게 한 10년 이상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내 차를 렌터카처럼 타시면 그러니까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껴서 탄다는 거죠. 남의 차